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중대부고 국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윤현지 강사입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이제 최근에 그 학교의 이제 입결부터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중대부고 입결 혹시 아시나요? 안 찾아보셨나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제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서울대 이제 9명. 근데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적어왔어요. 까먹을까봐. 작년에는 서울대 5명, 재작년에는 10명. 꽤 잘 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중대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디컬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메디컬 진학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메디컬은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메디컬만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디컬이라 그러면 의대, 그다음에 치대, 약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작년 기준으로 31명, 그리고 이제 스카이가 46명.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갈 때 인원수가 좋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입결을 알려드린 이유는 중대부고가 이상하게 입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완전 대치동이잖아요. 찐 대치동인데 심리적으로 보면은 대치동 여고도 아니고 남고도 아니고 공학이다 보니까 약간 중대부고 다니다가 좀 전학 갈까?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경우에 나 여학생들한테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마음 잡지를 못하면 중대부고는 마음도 못 잡는데 내신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학교니까 좀 학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가볍게 강사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부고 학교 분석과 작년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와주실 거고 실제로 수업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한번 2시간 정도 맛보기로 수업을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업 내용이 시험 범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학교 경향을 설명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표지에 적어 놓긴 했는데 3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약 2시간 정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은 학원에서 이제 문자가 나가면 그 신청 방법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그냥 아이들 보내가지고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강남권 내신 경향이 어떤지 제가 분석 자료 첨부해 놨거든요. 그거 마무리로 보면서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이제 특징적인 건 제가 이제 전공자라는 거.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어 전문학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중대부고 강사. 중대부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횟수로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중대부고 1학년, 2학년 매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든지 자료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학교 경향 같은 거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학교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큰 특징이 없어요. 지필 대 수행의 비율이 6대 4니까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제가 중대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주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공부 방향 자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지향하냐? 그건 아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서술형에서 조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그냥 교과서에서 있는 그대로 탁 쓰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아이가 사고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게끔 하는 게 1학년에서 선명히 드러나요. 근데 2학년으로 넘어가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1학년에서는 이게 부교재예요. 부교재고요. 아마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다만 아직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교재 자체가 매년 개정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누적되는 이제 기출 문제를 EBS에서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기출문제를 2024년도에 바꾸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시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선행해도 괜찮냐? 선행해도 괜찮아요. 이게 1년 동안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자체가 요거 수업 안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요. 그냥 수행평가로 나가는데 좀 솔직하게 말하면 수행평가 직전에 베껴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될 뿐이죠. 베껴서 수행평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한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 기출문제집을 그냥 베껴서 답만 체크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는지 확인하게끔 하는 문제 유형이 계속 서술형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중대부고가 서술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 서술형에서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 유형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문항도 특징은 아니고 선택형 75%도 특징은 아닌데요. 최근에 서술형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조금 자기주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은 내신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따라와야지 되는 문제 패턴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소신 발언하자면 중대부고는 수능형, 내신형도 아닌 약간 중대부고형의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묘한 중대부고만의 그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수능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 암기형도 아니에요. 중대부고는 막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대부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 인원을 봤을 땐 3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1등급 수는 15명, 14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선택 과목이 갈리다 보니까 그때 조금 등급은 따기 어려울 수 있는데 1학년까지는 그래도 1등급 약 15등, 14등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 점 이해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이제 상위 몇 프로까지 들었을 때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체감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인데요. 사실은 큰 특징은 아니지만 평균 점수는 조금 낮은 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부고는 항상 중간을 조금 더 어렵게 내줘요. 그래서 이제 좀 보겠죠. 간 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1학기 중간이 조금 더 어렵고 2학기 중간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기말을 조금 난도 조절을 해주는 편이라 그냥 1학기 중간을 맥시멈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꼼꼼히 대비를 해야지 1학기 중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중대부고는 1학기 중간 끝나고 나면 자꾸 전학 간다는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마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른 학교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본 고등학교 시험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어려워서 당황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중간이 조금 더 어려울 거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사실 제가 봤을 땐 적거든요. 근데 좀 길어요. 좀 문제가 길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선택지의 의미도 조금 타 학교랑 다른 게 중대부고는 좀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문제의 경우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설명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학교쌤이 어떤 관점에서 가이드 잡아줬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대부고가 이게 남녀 분반이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애들이 똑같은 쌤한테 수업을 들어도 자기가 와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조금 필기 내용도 다른 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수치에서 필기 내용 다 정리해서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난 이런 내용 못 들었는데 하고 시험에서 이상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험 보고 나면 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배운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편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학생들이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조금은 성실해야 돼요. 조금은 성실해야 되고 뻔한 이야기지만 학교쌤이 충분히 힌트를 준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만 믿고 풀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학교 기출문제랑 중대고 기출문제랑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은 점수대가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 그리고 이 평균이 수행평가까지 합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점수예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20점 내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 조금 경쟁이 치열하다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대부고는 극상위권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엄청. 그러니까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등급과 등급 사이가 치열한 건 당연한데요. 중대부고는 1등급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그 2등, 전교 2등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 2등짜리 아이가 하나 틀렸었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전교 2등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려도요. 배점 높은 거 틀리면 1등급 후반으로 가버리고 배점 낮은 걸 틀려야지 딱 안정적인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대국어가 100점 나오기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똑같이 문제를 한 문제를 틀려도 고난도 문제를 틀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당연히 쉬운 문제는 맞아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유연하게 잘 넘어가는가. 그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에 서술형 배점이 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그 1점을 안 깎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한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극상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히려 이상 등급은 괜찮아요. 근데 1등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는 되게 좁아요. 교과서는 딱 조금밖에 안 해요. 이것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부교재. 근데 부교재는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갑니다. 올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와야 돼요. 근데 이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킬러 문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선택지들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까다로운 이유가 어휘 선택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대국어는 좀 어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술이라 그래도 아까 중대국어에 오묘한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말이 어려워요. 한자 어휘를 잘 쓰기도 하고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그런 어휘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대국어가 조금 문제가 오묘하다라고 하는 게 어휘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난도가 높을 거고요. 대책은 제가 타 학교에선 선행 많이 해라 이런 말 안 하는데 중대부고는 선행이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행은 교과서보다는 부교재. 왜냐하면 교과서는 매번 시험 범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선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학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국어 과목 다른 거 뭐 해야 되지 싶으시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교재 미리 사가지고 제가 순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조금은 안정적으로 선행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 자체가 문학 파트 있고 독서 파트 있고 문법 파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선행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따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타학교 문제보다는 그냥 중대 기출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중대가 선생님들 라인업이 계속 바뀌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학년도 바뀌고 있고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문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대국어만의 그 오묘한 스타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켜서 알려주겠지만 말투, 뉘앙스의 문제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문학 중심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독서나 문법보다는 중대는 문학 중심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기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5쪽입니다. 자, 먼저 특이사항은요. 교과서가 계속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첫사랑 가시리 돌다리는요. 앞단원이 아니에요. 원래 신사고 교과서를 쓴 학교들은요. 앞단원에 윤동주의 자화상, 그 다음에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요. 근데 우리 중대부고는 갑자기 고전 문학을 시작합니다. 원래 1학기 중간 때 고전 문학을 다루지 않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부고는 가실이라는 고려 가요부터 갑자기 빡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유학 경험 있는 친구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그래서 1학기 중간부터 조금 고난도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의문하고 맞춤법은 원래 들어가는 거. 원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시험 범위 좀 봐주세요. 현대시가 14편, 독서, 인문, 지문이 9개입니다. 많지 않나요? 교과서는요. 첫사랑 가실이 시 2개, 돌다리 시 하나예요. 이렇게 적어도 쉽나 싶게. 근데 부교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과서는 교과서 따로 나오지 않고요. 교과서 지문이랑 부교재랑 결합해서 나옵니다. 섞어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문항수를 비교했더니요. 문법에서 그래도 한 10문제 나오네요. 문법에서 한 10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문학,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독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은 당연히 문학이다. 문학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1학기 지나고 2학기 정도 되면요. 스스로 말할 거예요. 우리 학교 문법 좀 쉬운 편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때 투자할 거라면 문법은 난도 한 중상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초고난도까지 공부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습할 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제일 문제는 서술형. 작년에도 마지막 장에 갑자기 서술형이 엄청 긴 게 나와가지고 당황을 했는데요. 사실은 강사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뻔한 소리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 쓰라는 건지 그냥 맨날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그 서술형을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답은 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술형의 조건 문장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학교 선생님 스타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들이 이 빈칸에 뭘 쓰라는 거지? 이런 식이고요. 더 중요한 거. 빈칸만 딱딱 쓰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빈칸 2개만 딱딱 쓰면 그 45분 동안 문제 풀고 5분 동안 딱 마킹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대부고는 빈칸을 채워서 문장 형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데만 시간이 5분을 넘어가게 되니까 50분 동안 시험을 봐도 거의 한 40분 동안 문제를 쫙 풀어야 되고 5분 동안은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킹한 거랑 이 푼 거랑 이렇게 대조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하죠. 그런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중대부고는 서술형에 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특히 1학년이 그래. 2학년 넘어가면 안 그러더라고요. 1학년에서 조금 그런 능력을 많이 봐주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출 적중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제가 특징만 설명해 드릴게요. 6쪽에 적혀 있는데요. 문법이 얼마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내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한 문제 정도는 매년 약간의 킬러 문항이 나오긴 하지만 서술형의 조건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자성어의 뜻을 안다 라고 발음해야 될지 안다 라고 발음해야 될지 당연히 안다가 맞죠. 근데 우리 모두 눈을 감자 우리 모두 눈을 감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이 관련 조항을 제24항 어감 받침 무엇 뒤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중대보고 문제 유형을 보면요 보기에서 똑같은 예시가 나왔어요. 뭐 신발을 신고 나와 눈을 감자 얘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맞다. 근데 조건을 보세요. 아래 형식에 맞추어 괄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내용을 쓰는데 이 빈칸에 그럼 뭘 써야 되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 24항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쓰면 편할 텐데 여기 이 순서를요 좀 헷갈리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무엇의 첫 자음이 어디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미의 첫 자음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경우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간 받침 니은 이 순서가 아니라 뒤집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딱 조건을 봤을 때 뭘 쓰라는 거지? 이렇게 한 번쯤 망설이게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예 네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뒷부분은 제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 역시도 교과서, 문법, 부교재 독서, 부교재 문학 순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부교재에서 선행을 할 거라면요. 현대문학 순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작년에 예외적으로 고전문학이 들어갔지만 이제 부교재에서 똑같이 문학이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쪼개져 있을 텐데 현대시에서 현대소설 순으로 선행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인 겁니다. 그냥 부교재에서 첫 번째로 고전시를 시작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나올 텐데 독서가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선행을 할 거라면 인문사회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게 그래도 1학기에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조금 더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1학기 중간을 선행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법은 의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경련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어차피 우리 학교가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문법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면 문학은 현대문학, 독서는 인문사회 순서로 가시면 좋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 많은데 그냥 하나로만 요약을 드릴게요. 좀 뒤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11쪽입니다. 11쪽. 제 수업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저 무제한 보강, 그 다음에 완전한 클리닉 이거거든요. 사실은 중대부고가 유명한 강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사람한테 많이 수업을 듣는구나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이제 강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럼 완전 밀착해서 관리해준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 시험 기간이 낀 주말에는 당연히 추가 보강을 무료로 해주고요. 애초에 시간 편성 자체를 6시 타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수업 3시간 하고 뒤에 남겨서 다 봐줍니다. 그래서 안내가 나가는 수업 시간은 3시간이지만 3시간 끝나고 무조건 보강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대부고가 시험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부교재 범위. 무조건 다 해주는데 거기에 딸린 보강은 보강대로 가되 필요하면 의문과 맞춤법에 관한 추가 보강 날짜 정해서 이때가 아이들 아마 학부모 총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일정 다 맞춰가지고요. 애들이 학부모 총회라서 일찍 끝나는 날 불러서 보강. 이거 작년에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또 보강. 그래서 애들이 그냥 완전히 다 암기해서 갈 때까지 저는 다 클리닉이며 보강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녔던 애들한테 물어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저는 1학년보다 중대고 2학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녔던 친구들이 계속 꾸준히 다녀줬고요. 그 다음에 길게 봤을 때 저 2학년 올려갔을 때 등급 다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중대부고 문제 스타일이 딱 올라가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분명히 중대부고 아이들 그 시험에 적응해가지고 단계 올릴 수 있게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택은 아이들이 마지막에 무료 특강 와서 선생님 수업 듣고 나 저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다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3월 1일 학교 안 가는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중대부고 첫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교재 작품 그리고 교과서 작품 연결해가지고 2시간 특강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인하시고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